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래간만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업로드한 것 같네요. 이번 온라인 수업은 5단원 우리가 배웠던 소단원 중에서 소단원 1, 금속기지 복합재료에서 소단원 3, 재진합금까지 복습할 겸 다시 한번 공부할 겸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1, 금속기지 복합재료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 금속기지 복합재료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속기지 복합재료의 종류별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속기지 복합재료의 개요입니다. 단일 소재의 장점을 한층 개선하거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제조된 것을 말하고, 복합재료는 하나의 재료로는 얻을 수 없는 특이하고 우수한 성질을 여러 재료의 조합으로 설계하여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개념적 설명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조합되어 물리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상을 형성하는데, 각각의 소재가 원래 상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도록 한 재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강도가 크기 때문에 기계 구조물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예로는 건축 구조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계, 우주선, 항공기, 자동차, 스포츠용품, 전기 전자부품, 고층 건물 등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과 우주는 물론 무기체계 분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개발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을 기지로 한 복합기지 복합재료는 강화제의 구조에 따라 섬유 강화, 입자 강화로 구분되고, 금속 재료로 한 금속기지 복합재료는 고분자,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섬유 강화 금속은 금속 또는 비금속 섬유로 강화한 복합재료고, 분산 강화 금속은 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세라믹 미세 입자를 분산시킨 금속 복합재료입니다. 입자 강화 금속은 0.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금속 성분이 입자가 20에서 80%의 넓은 범위에 걸쳐 금속 합금 기지 중에 분산된 복합 재료를 말하고, 그 다음에 클리드 재료는 두 종류 이상의 금속 또는 합금을 합하여 각각의 소재가 지닌 특징을 복합적으로 얻는 재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공질 금속은 소결체의 다공성을 이용한 재료와 발포성 금속을 이용한 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속기지 복합재료의 종류별 정의 및 장단점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섬유 강화 금속은 장점은 비강도와 비탄성이 좋고 내열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온 공정이 요구되어 복합화가 곤란하고, 모재와 섬유에 따라 제조 방법이 제한적이고 섬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밑에 분산 강화 금속은 장점은 고온에서 안정하고, 단점으로는 초밀입자 제조 및 소성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입자 강화 금속은 장점으로는
내열성이 강하고 내마멸성이 강하고 내식성이 강합니다.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성 가공이 어렵습니다. 자, 밑에 두 가지는 이 표를 우리 교재의 201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속기질 복합재료의 특성 및 응용입니다. 첫 번째로 섬유 강화 금속 복합재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료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이 등의 결함이 없는 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2년 개발된 휘스커는 그 중 하나로 이를 바탕으로 금속, 금속간 화합물, 세라믹 등의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휘스커와 같은 섬유를 알루미늄, 타이타늄, 마그네슘 등의 연성과 인성이 높은 금속이나 합금 중에 균일하게 배려하여 복합화한 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도, 탄성계수 또는 탄성률이 높은 연속 섬유를 일방향으로 배열한 복합재료이고, 이것을 섬유와 매트릭스의 경계면에서 파단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경계면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서 섬유의 축방향으로 인장 응력을 가하여 섬유와 매트릭스가 동시에 파단이 되는 경우에 복합재료 강도 시그마 C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식은 섬유 강화형 복합재료의 강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식을 한번 그냥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화 섬유는 크게 금속계와 비금속계로 나누고, 금속계는 베릴륨, 텅스텐, 몰리브데넘, 철, 타이타늄 및 그 합금을 말하고, 비금속계는 탄소, 붕소, 탄화귀소, 산화알루미늄, 쥐라알루미늄, 산화지르코늄 등을 말합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재료의 기지금속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속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은 비교적 가볍고 용융점이 낮아 쉽게 성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타이타늄, 니켈, 코발트, 납 등도 많이 사용되고, 섬유 강화 금속 복합재료의 제조법은 주조법, 확산결합법, 소성가공을 이용한 압출 또는 압연법 등이 있고, 주조법은 온도가 높고 복합화가 신속하여 제품 형상이 유사한 소성 부품을 제조할 때 적합합니다. 확산결합법은 온도가 낮고 복합화 시간이 주조법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형의 판재, 봉제 등의 제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경량이고 고내열성, 고인성, 고강도를 지녀 강화 섬유와 기지금속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 가능하고, 예로는 일반 소재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항공 레저 산업에 사용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입자 분산 강화 금속 복합재료입니다. 자, 이것은 금속 중에 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밀입자를 수 퍼센트 수산시킨 것을 말하며, 입자 자체가 아닌 모체의 변형 저항을 높여 고온에서의 탄성률, 강도, 크리프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발된 재료입니다. 분포된 밀입자는 기지 내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용융점이 높고, 기지로는 알루미늄, 니켈, 니켈 크로뮴, 니켈 몰리브데넘, 철 크로뮴 등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복합재료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 분자, 입자의 크기, 형상 및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할 때 고온에서 기지 내에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제조 방법은 혼합법, 열분해법, 내부 산화법 등이 있고, 대표적인 실용 재료로는 저온 내열 재료 SAP, 고온 내열 재료 TDNI가 있습니다. TDNI는 TD 니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AP는 알루미늄 기지 내에 산화 알루미늄의 미세 입자를 분산시킨 복합재료이며, 다른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350에서 550도씨에서도 안정된 강도를 나타냅니다. 예로는 디젤 엔진의 피스톤 링이나 제트 엔진의 부품을 제조할 때 사용됩니다. PSM은 이제 섬유 강화 복합 재료와 마찬가지로 이방성이 없고 고온에서의 강도와 네크리프성이 우수하며 압출이나 압연과 같은 소성 가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온용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로는 입자 분산 강화 금속은 디젤 엔진의 피스톤 헤드 부분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TD 니켈은 이제 니켈 기지 내에 산화토륨 입자를 분산시킨 내열 재료로 고온 안정성 때문에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등에 이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자,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서맷이라고 게 있는데, 이제 이것은 금속이나 합금의 기지 내에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비금속 입자를 분산시켜 만든 재료입니다. 분말 야금법으로 제조된 금속과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내열 재료로 세라믹스와 메탈의 머리 글자를 세 자씩 조합해서 만든 명칭입니다. 세라믹의 특성인 경도, 내열성, 내산화성, 내약품성, 내마모성의 금속의 강인성까지 두루 지닌 복합재료를 말합니다. 서밋은 세라믹과 금속의 복합재료로서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의 세라믹을 니켈 및 코발트의 금속으로 결합한 합금입니다. 초경 합금에 사용되는 탄화 텅스텐보다 고온 특성이 우수한 탄화 타이타늄, 지라 타이타늄 카본 또는 지라 타이타늄을 사용합니다. 고온 경도와 강도가 높아 고속 절삭이 가능하고 내마모성과 네크리프성 성질이 우수하여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기지금속은 비금속이나 그 화합물과는 서로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지금속 분말과 비금속 입자를 혼합하여 압축 성형한 후 소결하는 분말 야금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얘들을 한번 잘 봐주시고, 절삭 재료와의 친화성이 적으므로 가공면을 매끈하게 가공합니다. 서밋은 탄화물계, 산화물계, 질화물계, 붕화물계, 기화물계 등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 종류의 이상을 금속 또는 금속과 플라스틱, 금속과 세라믹을 서로 결합하여 각 소재가 지닌 특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클리드 재료라고 합니다. 다른 금속계 복합 재료에 비해 공업 재료로서의 위치가 확고하고 재료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연속적으로 대형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재의 선정에 따라서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 보호 효과, 탄성 또는 도전성 향상 등의 효과, 기금속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로는 바이메탈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업적 예 두 가지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기구와 같은 온도 조절용 바이메탈 재료에는 스테인리스 강이나 인바 등을 조합한 것이 사용됩니다. 제조 방법은 폭발 압착법, 압연법, 확산결합법, 단접법, 압출법 등이 있고 각종 소성 가공이 가능하여 여러가지 형상으로 가공되어 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공질 재료입니다. 내부의 기공을 다량으로 갖고 있어 초경량, 방음성, 흡음성, 통기성, 열 전도성이 요구되는 재료에 많이 사용되고 소결체의 다공성을 이용한 베어링이나 다공질 금속 필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함유 베어링은 부피에 비해서 10에서 30%의 기름이 함유된 자기급유 상태로 사용되고 청동계, 철계, 철구리계, 합금계 등에 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소결 금속 필터의 기공률은 금속 분말의 형상, 입도 분포, 충진 방법, 소결 온도,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적으로 기공률 40% 정도의 청동, 18-8 스테인리스강, 니켈 등의 소결체에 사용됩니다. 금속 필터는 여과성과 기계적 성질이 좋아 용접, 납땜 등의 접합이 용이하므로 유체를 다루는 공용업 분야에 실용화됩니다. 예로는 방직기용, 소결링크, 열교환기, 전극 촉매 등이 있으며 최근 발포성 금속에도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방향 응고 공정 합금이 있습니다. 공정 조성의 용융 금속을 한 방향으로 응고시켜 조직을 섬유상 또는 층상 구조로 배열한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금에는 알루미늄 CuAl2 층상 조직과 알루미늄 Cl3Ni 섬유상 또는 히스커상 조직이 있습니다. 공정 복합 재료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 되어도 안정상태를 이루어 항공기용 제트 엔진 터빈 등 내열 재료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화 탄탈법, 탄탈럼 또는 COCr7C3 등의 탄화물 섬유 강화 복합 재료와 층상 공정, Ni3Al Ni3N6 등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단원 2인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형상기억 합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과 용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상기억 합금의 개요입니다. 형상기억 합금이란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으로 소성 변형을 발생해도 적정열을 가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합금을 말합니다. 예로는 공업 및 의료용 그리고 전자제품, 우주, 항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는 탄성 한계 이하의 응력을 가한 후 그 하중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점을 넘는 경우에는 탄성 변형이 일어난 만큼만 회복되고 소성 변형은 남아서 영구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성 변형을 일으킨 후 적당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변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텐자이트상 변태에 의해 결정 구조가 변화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형상기억 현상에 따른 원자 배열은 고온상의 오스테나이트를 냉각하면 저온상의 마텐자이트로 변하고, 또 가열하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형상기억합금인 니티놀을 예로 들어 형상기억 현상에 대해 알아본 것을 4가지로 설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고온에서 원자 배열을 주사위 형상 입방체의 모서리 8개와 면 6개의 중심에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면심 입방 격자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냉각하면 어느 온도에서 원자 배열이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로, 메탄자이트 변태를 한 니티놀은 전체 결정에서 주사위 모양으로 원자가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를 쌍정 마텐자이트라고 합니다. 쌍정 마텐자이트를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킨 후 원래 매트릭스 상태의 온도로 가열하면 변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형상기억합금의 종류입니다. 형상기억합금은 이제 종류로는 니켈 타이타늄계 합금, 구리 알루미늄 니켈계 합금, 구리 아연 알루미늄계 합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켈 타이타늄계 합금입니다. 이 합금은 내식성, 내마모성, 내피로성 등이 좋으나 가격이 비싸고 소성 가공이 숙련된 기술이 요구됩니다. 니켈과 타이타늄을 1:1의 원자비로 함유한 니켈 타이타늄계 합금은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소성 가공이 가능하고 상온 부근에 나텐자이트 변태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텐자이트 변태 온도 이하에서 진동 감쇄능이 있어 재진제와 방음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텐자이트 변태 온도 이상에서는 우수한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지닌 구조제로 사용됩니다. 합금의 종류로는 타이타늄 50% 니켈과 타이타늄 51% 니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리계 합금입니다. 구리계 합금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합금은 이제 결정립의 미세화가 어렵고 내피로성이 좋지 않습니다. 니켈 타이타늄계 합금보다 내식성과 내마모성은 떨어지나 가격이 저렴하고 소성 가공이 좋으므로 파이프 이음새 등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형상기억 합금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합금보다 회복력과 회복량이 우수하고, 니켈 타이타늄 합금의 회복력은 3메가파스칼 정도로 플라스틱의 0.1메가파스칼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니켈 타이타늄 합금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니켈 타이타늄 합금은 가격이 비싸고 소성 가공이 숙련이 요구됩니다. 반복 동작의 횟수가 증가해도 회복 성능은 거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형상기억 합금의 용도입니다. 형상기억 합금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춘 기능성 재료로서 기계 또는 전기 관련 부품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마텐자이트 온도 이하에서는 큰 진동 감쇄 성능이 있기 때문에 내진 재료, 방음 재료로 개발 중이고, 세 번째로 구리 아연 알루미늄 합금은
반복 피로 특성이 나쁘고 니켈, 타이타늄 합금에 비해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성 가공성이 좋아 반복 사용하지 않는 이음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다섯 번째로는 고정핀, 전기 콘덴서 등의 작은 부품에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분야로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형상기억 합금의 활용 전망입니다. 타이타늄 니켈 합금은 실용화된 형상기억 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형상기억 효과 이외에도 내식성, 내마모성, 내피로성, 생체 친화성 등이 우수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또 세밀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회복 온도나 회복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아직 미흡하여 하고, 이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서는 형상기억 합금의 조성이나 가공 등의 제조 조건, 합금의 구조와 성질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정밀도가 높은 로봇, 자동 제어 장치와 같은 응용 분야나 의학 분야 등으로 그 응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고, 고분자 재료 중에서도 형상기억 성능을 지닌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금속 재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와 민수품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개척되어 왔으면서 이제 공업 재료로 이용 분야를 넓혀 개발해야 하며,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반복 응력에 견디는 신뢰성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단원 3 재진 합금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재진 합금을 정의하고 재진 재료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재진 합금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재진 합금의 정의입니다. 재진 합금은 구조물, 기기 또는 장치가 가동되면 반드시 진동이 발생하면서 진동은 피로로 연결되어 수명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수명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공작기계 등에서는 가공 정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재진 합금은 진동이 억제된 방진, 재진 등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체음이나 진동이 문제인 경우 음원이나 진동원에 사용되어 진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공진, 진폭, 진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진 재료는 진동음을 방지해주는 재료를 말합니다.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재료들을 포괄하여 재진 합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재진 재료의 원리입니다. 자, 재진 재료의 원리는 재료가 완전 탄성체라고 가정하고 재료에 가해진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는 탄성 한계 내에서 후계 법칙을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밑에 노란색 사각 박스는 이 후계 법칙의 공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가해진 응력과 변형은 응력이 증가하면 선 A를 따라 O에서부터 변형이 진행되고,
따라서 S점에서 하중이 제거되면 다시 선 A를 따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태에서는 곡선 C를 따라 변형이 진행되고 하중을 제거해도 곡선 C가 아닌 B를 따라 되돌아오게 됩니다. 곡선 B와 C 사이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재료 내부에 흡수됨으로써 외부로부터 가해진 에너지가 진동인 경우 그 에너지가 재료에 흡수되어 진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흡수된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13쪽 위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진 재료의 분류 및 특성입니다. 재진 재료는 금속계에는 진동이 문제되는 재료이고 일반적으로 무기 재료나 유기 재료는 금속에 비해 재진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적인 재료로는 고무가 있는데 우수한 재진성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금속계 재료의 재진 기능은 기구와 구조에 따라 분류됩니다. 금속 자체가 재진 기능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합형입니다. 복합형은 모상과 제 이상의 경계면에서 점성 또는 소성 유동에 의한 진동이 열로 변하는 재료를 말하며 예로는 주철계 재료와 알루미늄 아연 합금 재료가 있습니다. 강자성형 재료는 강자성체 중에서 존재하는 자벽의 불가항적인 이동에 의한 진동이 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고 예로는 철계 재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이형입니다. 전이형은 불순물 등을 고착점에서 전이를 분리하는 진동이 열 에너지로 변환한 것을 말하고 예로는 마그네슘 합금 재료가 있습니다. 쌍정형으로는 쌍정 경계의 진동에 의해 이동으로 열이 발생하는 구조로 예로는 망가니즈 구리 등의 마텐자이트 조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면 진동형입니다. 계면 진동형은 미세한 균열 틈새 등 때문에 일어나는 요동으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예로는 스테인리스 강을 화학 처리한 것 등이 있습니다. 재진 기능이 있는 복합 재료는 금속 사이에 플라스틱처럼 재진성이 높은 재료를 삽입해서 플라스틱의 점성 유동으로 열을 발생시켜 재진하는 것으로 재진 강판이 대표적입니다. 재진 강판에서는 기존 강판에 비해 진동의 음압이 급격히 저하되고 그 감쇄 시간도 현저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재진 강판은 플라스틱의 두께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재진 강판은 보통 강판의 1000배, 종래의 재진 합금의 100배에 이르는 진동 흡수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재진 기능이 있는 복합 재료입니다. 보통 강판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 가공성, 용접성을 지니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처음에는 세탁기의 외벽판에 적용되어 진동과 소음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음 진동 방지용으로 엔진 하부 오일팬의 재료는 물론 고급차의 차체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재진합금의 종류 및 용도에서는 재진합금 재료로는 구리계, 알루미늄계, 마그네슘계, 철강 재료 등이 있고, 재진합금의 종류로는 복합형 강자성형, 전이형, 쌍정형 재진강판이 있습니다. 재진합금의 쓰임은 강판이나 합금을 만들어 기계장치의 표면에 부착해 그 진동을 제어하려고 쓰는 재료이며,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기기에 널리 쓰입니다. 먼저 복합형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아연 합금은 넓은 응력 범위에 걸쳐서 재진 특성을 나타내므로 가격이 싸고 가벼워 건축 등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강자성형 합금입니다. 강자성형 합금은 실용 합금인 니비코 10 또는 12% 크로뮴강은 높은 응력 범위에서 큰 재진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이형 합금입니다. 마그네슘 지르코늄 합금은 미사일 발사 시에 정밀 기계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쌍정형 합금입니다. 망가니즈 구리 합금은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선박의 추진기로 사용됩니다. 이로써 이번 온라인 강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학생 여러분들 건강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방역 수칙을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럼 다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